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에서도 학교 돌봄 전담사들이 오는 6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돌봄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교육청은 파업에 대비한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학부모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지역 초등학교 107개 학교에서 운영 중인 돌봄 교실은 223개 학급,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5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돌봄 전담사 1명이 1개 학급을 맡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총파업에 맞춰 제주 지역 돌봄 전담사들로 돌봄 교실 운영에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저지하고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내일 하루 파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주 지역 돌봄 전담사 200여 명 가운데 1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경우 돌봄 교실 절반가량은 문을 닫게 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제주도 교육청은 현실적인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파업 당일에 일선 학교가 알아서 돌봄 공백 대책을 마련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학부모가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해달라는 것, 그리고 그런 거 하나 하고, 혹시 내부 인력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달라고 하는 것. 하지만 교원 노조는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은 불법인 만큼 교사 등 학교 내부 인력 투입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만약에 운영되더라도 대체 인력을 저희 교사가 그 업무에 투입되는 것은 불법이다라는, 그래서 저희는 강제적으로 그 인력 투입을 하지 말아라라는 게 저희 요구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오늘 이번 돌봄 전담사 파업에 따른 긴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파업이 임박하도록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한 돌봄 교실 이용 학생과 학부모들은 혼란과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주민자치권 확대와 행정 효율 개선을 위해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주도의회가 또다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주도하고 나섰습니다. 오승철 기자입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2017년 내놓은 권고안은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그리고 행정시 권역조정 3가지. 제주도는 행정시장 직선제만 수용하고 도의회 동의를 얻어 제주특별법 개정에 나섰지만 정부가 특별자치 후퇴라며 반대하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의회가 주민자치권을 확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토론회에선 현행체제 유지와 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3가지 행정체제 개편안과 함께 행정시 권역을 3개나 4개 등으로 조정하는 안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행정시 권역 조정은 경제 및 산업구조의 유사성, 그다음에 인구, 그리고 제주시 집중 완화 및 지역균형 발전, 생활권역과 행정권역의 근접성 등을 고려해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5년 동안 제주시 집중화, 읍면동 소외 현상은 심해지고 행정 서비스의 질은 나아진 게 없다며 제주특별법은 물론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은 사실은 풀뿌리 민주주의, 자기결정권 강화, 참정권 강화 이런 것들을 전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행체제가 도민들,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가, 그리고 얻는 것보다 더 잃는 것이 더 많지 않은가. 제주도는 실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제주 지역 3명의 국회의원들도 지난 총선에서 도민의 자기결정권과 자치권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이전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시는 지난달 8일 고지된 교통유발 부담금 20억 100만 원 가운데 84.6%인 17억 1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제주국제공항이 1억 2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대병원 7,900만 원,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각각 7,100만 원 순입니다. 제주시는 납기 내 부담금을 내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3%의 가산금을 붙여 다시 고지할 계획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지역 주민 간 이견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쟁점 사항에 대해 철저히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는 등 갈등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 설계비 등 473억 3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지난 4.15 총선 후보 당시 유 세장과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발언의 허위성을 강조한 반면 송재호 의원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당선 6개월여 만에 법원에 나온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의원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도민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민 또 유권자 여러분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서 공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재판은 송재호 의원 발언의 허위성 입증에 집중됐습니다. 검찰은 송재호 의원이 총선 당시 제주시 민속오해 시장 유세에서 대통령의 4.3 추념식 참석과 4.3 특별법 개정 약속이 자신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한 발언은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 이행 차원인 사실을 송 의원이 개인적으로 요청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선관위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실제 13개월 동안 월 400만 원씩 5,2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어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 측 변호인은 발언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유세 연설의 전반적인 취지나 맥락을 보면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재판 준비에 시간이 부족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일에 설명하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 신청도 예고했습니다. 첫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3건 분립을 거론한 재판부는 선거 사건인 만큼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다음 달 2일을 2차 변론기일로 정했습니다. 제주 현직 국회의원 3명 가운데 유일하게 기소된 송재호 의원. 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될 수 있어 앞으로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외부에서 귀농한 주민과 기존 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건 지역마다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영월 삼도리 마을은 이 갈등을 주민들의 문화 활동으로 풀어냈는데요. 이 사례는 영월군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사업에 뛰어들면서 내세운 핵심 모델이 됐습니다. 원주 이병선 기자입니다. 가지런히 열을 맞춰 음악에 몸을 맡기는 어르신들. 금요일마다 모이는 영월 운학 1, 2, 일명 삼도리 마을의 주민 댄스팀입니다. 7년여 전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문화 활동은 이제 6개의 동아리로 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인으로만 여겨졌던 귀농 귀촌인들과의 융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이런 걸 느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동아리를 하나 둘 만들게 된 것이 동아리를 통해서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도내에서도 소멸 위험 지수가 가장 높은 영월군. 귀농 귀촌인 유입으로 그나마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데 주민들과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돼 왔습니다. 영월군은 삼도리 마을의 문화 활동을 문화도시 사업의 핵심으로 잡았습니다. 인구 노령화의 대안으로 문화예술인과 청년 창업가들이 머물고 활동할 공간을 마련해 유입을 유도하고
이들이 기존 주민들과 함께 자생적인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섞여들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문화는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주민이나 원주민이나 다 융화돼서 갈 수 있는 거고 그 문화적 가치를 통해서 삶의 격이 높아질 수 있는. 지난달 말 문화도시 1차 심사를 통과한 영월군은 지역민들의 과거 문화 활동을 볼 수 있는 기획 전시를 열고 향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오래된 건물의 리모델링을 시작해 12월에 있을 심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70년대 석탄 산업의 중심지였던 영월의 과거가 이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낡고 때가 탄 흔적만 남아서 과거의 영광을 상상하기가 어려운데요. 내년 여름이면 이곳은 영월 문화도시의 핵심 거점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겠다는 포부를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오늘 아침도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제주시 아침 기온이 9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며 쌀쌀한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추위가 서서히 풀리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오늘 종일 쾌청하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 예상되는데요. 내일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남해상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동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오늘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남부가 11도, 서부 10도, 북부는 9도, 동부가 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 20도, 북부와 동부 19도, 서부가 18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현재 기온 11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해상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구름만 조금 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 맑은 날씨 예상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내려가서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 내 실내 공공체육시설이 운영 중단 8개월 만인 오늘부터 일반인에게 개방됐습니다. 이번에 개방된 실내 체육시설은 수영장과 게이트볼장 등 제주시 40곳과 서귀포시 29곳 등 69곳이며 1인당 8제곱미터를 확보하는 범위 안에서 사전 예약제 등으로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제주도는 일부 시설에서 사전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문제 등이 나타나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를 방문했다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원희룡 지사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어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빈소 방문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통보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가 음성 판정을 받아 3시간여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6일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 1층 로비와 출입구 등을 방문한 자에게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공지했습니다. 헬로윈데이에 위생수칙을 위반한 업소 4곳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달 말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에 대한 헬로윈데이 특별 점검을 벌여 업소 4곳에서 위생수칙 위반 행위 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허가증을 비치하지 않아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제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열리는 공식 개막식에서 영상을 통해 기조연설을 하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자 협력을 위한 새로운 구상, 팬데믹과 인본 안보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국가 간 연대와 지역의 역할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집니다.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녹지 제주 헬스케어타운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1심 패소와 관련해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그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제주도의 취소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며 녹지 측인 원고 청구를 기각했고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는 취소 처분에 대한 확정 판결까지 선고를 보류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